자, 115의 기출문제 원천징수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의 1번입니다. 다음은 영업부 사원 김필령의 부양가족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김필령이 모두 공제받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주어진 내용이 전부이다. 그래서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부양가족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메뉴 안에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김필영이 주인공이죠. 김필영 눌러주시고 부양가족 누르신 다음에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자, 첫 번째 배우자입니다. F2번 눌러서 배우자. 자, 최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841006 그리고 22191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우자인데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있는데 자, 1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김이온이라고 있네요. 그럼 직계비속 자녀죠? 네, 김이온. 자, 주민번호 입력해 볼까요? 자, 1207 12 30 35 89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세 이하고요. 소득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공제에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자, 딸 또 있네요. 딸도 있죠? 그러면 직계비속 김시온이라고 있네요. 자, 주민번호가 190103 그 다음에 40 뭐죠? 4035 4035 45 자, 20세 이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보니까. 자, 부친이 있네요. 그럼 F1 눌러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 자, 김경식 부친이 있고요. 자, 우선 주민번호부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민번호가 45, 거기 보시면 01, 03, 그리고 1156, 1156, 778 나와 있죠? 그대로 입력하시고, 자, 연령이 60세가 넘으셨고요. 그리고 소득이 없고요. 또 올해 25년도 3월 8일 날 돌아가셨지만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죠. 장애인이시니까 또 장애인 공제도 받는 거죠. 경로우제도 받고 장애인 공제도 받고 올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죠. 사망일 전날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망일이 3월 8일이니까 3월 7일 시점에 살아계신 거니까 올해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주거 형평상 별거해 있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된다고 했었죠. 그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중증 환자네요. 중증 환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돼 있죠. 요거 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2번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모친.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 이연화라고 돼 있고요. 자,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4907 17 215 자, 번호가 어떻게 되죠? 433 자, 나이는 60세가 넘으셨고요. 주거 형평상 별거 한다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의 기준은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인데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장모님도 계시네요. 자, 그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겠죠. 장모님이니까. 장모님. 자, 한수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5111 11 그리고 2523이네요. 2523 454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60세 이상이신데 총급여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총급여 500까지는 100만 원 이하자로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자가 됐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70세가 넘기 때문에 경로 5대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형도 있네요. 자, 형제 자매로 구분해 주시고요. 김필모라고 돼 있고, 자, 1230, 그리고 1234, 574,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비고란에, 이런 근로소득은 분리가 되니까 100만 원 이하자가 되고, 또 나이가 안 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또 정렬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입력 완료된 화면이 해답 그림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원 등록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사원 등록을 닫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2번입니다. 자, 다음은 회계부서에 재직 중인 이철수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가족사항이 나와 있네요. 자, 우선은 프로그램으로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F2번 눌러서 자, 대상자가 누군가요? 자, 대상자가 이철수입니다. 이철수로 선택해 주시고요. 우선 요 부양가족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부양가족 보니까 본인이 있고요. 자,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자, 부친은 지금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친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탭에서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F2번 눌러서 배우자부터. 자, 지금 문제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로 입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는 게 맞죠. 자, 배우자로 구분해 주시고 강희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자, 84 문제 보시면요. 8406 30 그리고 254 7858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소득이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나 있으니까 100만 원 초과됐다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 부친 이명수가 있죠? 자, 소득자의 직기존속 이명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내국인이고 자, 주민번호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6 번호가 1012 그 다음에 158 7428 자, 나이는 60세가 넘으셨고요. 소득은 100만 원 이하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70세가 넘지는 않았으니까 경로 5대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네, 아들, 딸이 있죠? 이현수부터, 이현수. 직계비속 아들, 이현수. 내국인이고,
자, 주민번호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4 408 그리고 385 2611. 자, 20세 이하고요. 초등학생이고요.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만 8세 이상이니까 자녀 세액공제의 자녀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누가 있나요? 딸이 있죠. 직계비속 자녀 이리수라고 돼 있고, 자, 주민번호 191104 448 712네요. 자, 20세 이하이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다는 얘기 없으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해답에 있는 그림과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답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걸 정리를 했고, 자, 연말정산 입력인데, 자,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는 제공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표준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세액공제 받을 게 없다 그러면 최소한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표준세액공제가 더 크다, 공제받을 게 얼마 없다 그러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장성 보험료 나와 있고요. 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당연히 공제가 되고요. 또 강의용 배우자. 자, 배우자 거는 기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공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부친에 대한 만기까지 납입액이 환급액보다 납입한 게 더 크다 그러면 이거는 보장성이니까 이건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혼수 아들에 대한 보장성 보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부터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만원, 15만원, 35만원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양가족에서 첫 번째, 자, 이철수 본인부터, 이철수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자, 국세청지라고 했으니까 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종료 눌러주시고, 또, 강희영 배우자 건 안 되고요. 자, 이명수 부친에 대한 생명보험료. 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일반 생명보험료 15만원. 자, 저축성은 안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납부한 게 더 많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보장성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현수 아들 거. 이현수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자, 금액이 얼마죠? 35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종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비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교육비.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하니까 공제 가능하고요. 아들의 교육비는 될까요? 자, 이거는 학교 수업료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바이올린 학원비 되나요? 이현수? 자, 이현수는 초등학생입니다. 그럼 취학전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원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그리고 취학전 아동의 이리수 자녀의 어린이집 교육비는 가능하죠. 그쵸? 그러면 가능한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비니까 자, 먼저 이철수 클릭하시고 여기 교육비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본인 거. 자, 그리고 이현수 아들 거 수업료 가능한데 바이올린 학원비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현수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교육비 쪽에다가 800 입력하시고요. 자, 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등법에 따른 수업료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취학전 아동이 아니라 2번 초중고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리수 딸에 대한 교육비. 자, 180만 원 공제 가능하죠? 18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취학전 아동이니까 1번 눌러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철수 본인 거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현수 거 800, 그리고 이리수 거 180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질병치료비 다 가능합니다. 근데 국외 의료비는 안 되죠. 국외 의료비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 치료 목적은 가능한데 국외 의료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그 대상자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F2번 눌러서 본인, 이철수 거부터 국세청자료는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105만 원 이렇게. 자, 뭐 실손보험 받았다 이런 건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 의료비 임용수 붙일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리수 딸 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리수 자녀 거, 국세청 거 금액이 얼마인데요? 25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한 거 있네요. 이철수 본인이 사용한 거 여기 보시면 이철수 본인이 신용카드 쓴 거. 자, 여기 뭐 전통 대중 도서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용카드 클릭하시고 이철수 본인의 요 신용카드에다가 국세청자료라고 했으니까 그 금액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250만 원.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끝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여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오시면 반영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철수는 결정세액이 없네요. 그래서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거, 기납부색, 전액 다, 연말정산, 환급이 나왔네요. 이렇게. 자, 교재에도 요 화면 캡처한 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와 관련된 연말정산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